강달러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금 가격을 당연히 눌러야겠죠. 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금 가격이 많이 눌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금 가격을 미국에서 일부러 누르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미국 국채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국 주식시장이나 그다음에 미국 부채 이 딜레마를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으로 해소하려고 이 재무부에서 강달러 전략을 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갑자기 뭐 금리 인상할 마음도 없으면서 금리 인상을 3번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미국이 금 가격을 일부러 누르면서 달러 가치,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지금 어떤 이런 주식시장이나 아니면은 미국 국채랑 이런 여러 가지 수요를 이끌기 위해서 오히려 달러 강세를 유지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분석한 논리를 한번 필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금 가격이 빠졌다고 해서 저는 우울해할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단기적인 현상이고요. 이 미국의 국가 부채랑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딜레마는 계속 이 장기적으로 쭉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장기로 보시고요. 지금 하락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크게 걱정하거나 뭐 힘들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눌렀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 달러와 반대되는 게 금이거든요. 금이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달러의 가치는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다. 이거를 세계 여러 나라들 미국 국채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거를 여러 나라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뭐 지금 종이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물 시장이나 이런 시장에서 결국에는 공매도나 뭐 여러 가지 해칭 전략을 피면서 지금 아마 종이금 가격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지금 눌러야 되는 미국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빠진 구조적 딜레마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이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인플레이션과 달러 약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금리를 낮춰야 기업 투자와 소비, 부동산, 정부 이자 부담을 살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이 막대한 재정 적자를 계속 조달하려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국채를 계속 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리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높게 유지하면요, 미국 경제와 증시가 무너질 위험성이 커지고 반대로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 달러가 약해지고 물가가 다시 상승하며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채를 매수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은 다음과 같은 덫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고금리를 유지하면요 경제와 주식시장이 압박이 생기겠죠. 박살 나겠죠. 그 다음에 금리를 인하를 하면요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는 지금 재정 지출을 또 축소한다면 경제 성장이 급락하고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면은 부채와 이자 비용이 폭증하겠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붕괴에 대한 공포는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 경제를 지탱하던 정책 수단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시작했다는 데서 발생한다. 그래서 요즘 막 증시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요동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다 이런 아래의 문제를 다들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걱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이런 고용 지표 쭉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고용이 아주 좋게 나왔다고 해서 이제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고 인상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가가 과매수 상태로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또 이제 초긴장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가 위험해진 이유는 뭐냐? 첫 번째로는요. 높은 금리가 성장 밸류에이션을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뭐 기술주랑 반도체주가 이 먼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높은 가격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되면 지금 금리가 이제 만약에 높아진다고 하면요.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크게 떨어지죠. 그럼 특히나 이제 우리가 돈을 빌려서 AI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산업을 막대한 이런 선행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래서 반도체, 뭐 전력망, 냉각 시스템, 서버, 토지, 데이터 센서 건설에 뭐 지금
수천 달러가 들어가는데 이 금리가 높으면은 이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을 하죠. 그래서 예상 수익률보다 차입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면 이 프로젝트가 연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압박을 주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보면 반도체주가 지금 요즘 급락하고 급등하는 게 이게 단순한 이런 차익 실현이라기보다는 시장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AI 투자가 실제 현금 흐름으로 연결되기 전에 자금 조달 비용과 경기 둔화가 먼저 이 기업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런 거에 지금 의문을 품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나 이렇게 상승이나 이렇게 갑자기 막 급락이 커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 미국 성장이 재정 적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조금 의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보면요. 미국 경제 성장은 민간 생산성보다는 이 정부의 이 적자 지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 GDP의 6% 있잖아요. 6%에 해당하는 적자를 지출했는데도 경제 성장이 1에서 2%에 머문다면 투입된 부채에 비해 실제 경제 성장 효과가 매우 약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요. 미국이 이 100원을 빌려서 경제에 투입했지만 실제로 새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는 그보다 훨씬 적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더 많은 부채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1조 달러 적자로 충분했지만 다음에는 1조 5천억, 그다음에 2조 뭐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로 부채가 커질수록 이제 이자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 지출의 이 상당 부분이 경기 부양이 아니라 과거의 이 부채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이제는 신용카드로 소비를 유지하는 가계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GDP 성장이 이게 26년 1분기에 여러분들 미국의 GDP 성장이요 몇 프로를 유지했냐면요 2.1%를 기록했는데요 4분기에 0.5%보다 반등했지만 미국 정부가 투입하는 이 재정 지출에 비하면 성장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공개 채무는 26년 1분기에 이 지금 보시면은 명목 GDP가요. 명목 GDP의 100% 정도를 기록을 했다면서 공개 채무가 이렇게 넘어선 것은 1946년 2차 세계대전 직후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GDP에 비해서 국가 채무가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거는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빚이 늘어나면서 성장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까? 지금 보면 2030년 이후에는 이제는 빚이 이제 부채가 오히려 GDP를 넘어서 버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결코 좋지 않은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또 문제가 뭐냐면요. 이 주가 하락이 소비 감소로 연결되는 이 K자형 경제가 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보면요. 이 상위 소득 격차, 이 죄송합니다. 소득 계층 있잖아요. 이게 주식, 부동산, 채권, 이 금융 자산을 많이 갖고 있고 K자형 성장. 그러니까 서민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 상위 20%의 소득만 계속 올라가는 이런 K자 성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위 이런 계층들이 갖고 있는 주가가 하락하면요. 고소득층의 자산이 감소해 버리죠. 그럼 소비 위축이 되고 기업 실적 악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추가 하락하는 이런 K자형 이런 안 좋은 성장이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지금 보면 하위 소득계층은 이미 높은 물가와 고금리로 소비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미국 정부와 재무당국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단순한 금융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와 이 세수, 경제 성장률을 지탱하는 핵심 장치인데요. 증시가 완전히 무너지면 경제 역시 빠르게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시를 절대 무너뜨리면 안 돼. 그러면은 강달러를 유지해서 이 증시로 미국 증시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환차익, 이 환차손을 발생 안 하게 하려면 강달러를 유지해야 되고 강달러를 유지해서 미국채 수요도 많이 만들면서 결국에는 국채 금리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금을 눌러가면서 계속 미국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부 장관이 스콧 베센트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주가보다 오히려 달러 조달 시스템에 더 이렇게 중점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인터뷰할 때에도 이 베네수엘라가 달러 결제 시스템에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이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달러 결제로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달러를 사용하고 해외에서 축적된 달러가 다시 이제 미국 국채와 미국의 금융자산 주식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지금 재무부의 목표다. 그래서 미국은 막대한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동시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가라면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나 이 미국은 달러가 국제 결제 통화이자 준비 통화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러니까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무역과 원자재 결제를 위해 달러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이제 축적된 달러는 미국 국채와 미국 주식에 다시 투자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 무역의 달러 결제를 보면요. 해외 국가가 이제 기업에 이제 달러를 축적하고요. 국가와 기업이 그다음에 달러를 이제 미국채를 사거나 금융자산, 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낮은 비용으로 적자를 조달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국채를 또 사주니까 또 이렇게 낮은 비용으로 또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미국이 다시 군사, 산업, 재정 지출이 또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수단이 이제 바로 달러 패권 이 시스템이거든요. 이 금융의 전반적인 시스템이고,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달러 환율이 조금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환 투자의 고리가 끊길까봐, 이 지금 위안화 결제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탈달러가 계속되면은 이게 끊길까봐 계속 미국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미국의 국가 부채가요 이제는 국방비를 추월할 것 같다, 추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 국가 부채가요 26년 회계년도 첫 3개월인 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있잖아요. 2,703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거는 전체 연방 정부 지출의 14.8%인데 이렇게 해당하는데, 같은 기간 이제 국방비 지출을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제국들이 국방비를 오히려 이자가 뛰어넘을 때 제국들이 무너졌거든요. 노마 제국이나 뭐 몽골 제국이나 이런 데에도 결국에는 빚에 허덕이면서 결국 제국이 막대한 이런 빚을 떠넘기려고 전쟁을 치르다가 그렇게 해서 무너진 때가 많았는데요. 지금 빚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빚이 줄어들지 않고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달러 결제까지도 줄어든다고 하면요 더더욱 이제 미국이 힘들어지겠죠. 그다음에 왜 지금 석유 결제가 중요한가, 석유를 왜 달러로 결제하는 게 중요한가, 이거는요 이 달러 패권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커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달러로 결제를 해야 결국에는 석유가 이제 달러로 팔리고 그다음에 그 달러를 다시 또 이제 미국 국채에 미국 금융시장, 미국 주식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중국, 이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원유 거래를 위안화나 다른 통화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 구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점점 더 이제 달러의 비중이 뭐 아시아 이쪽에서는 줄어들고 있는데, 비달러 석유 결제가 확대되면요 이 달러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산유국의 달러 축적이 감소하면요, 그러면 이제 달러를 어디다 쓸 데가 원래는 이렇게 달러를 갖고 미국채나 이런 거에 재투자하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미국 정부의 이제 자금 조달 비용, 이 이자가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이제는 금리와 이제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리가 이렇게 생기면서 미국이 이거를 두려워하고 있다. 근데 점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거의 뭐 요즘은 미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4배 이상의 미국의 4배 이상의 이런 석유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이 석유 수출의 이 결제 통화를 민감하게 하고 있는 논리가 다 이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이란이나 뭐 베네수엘라에 이렇게 집착을 하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란은요 이 베센트 장관이 이란과 협상해서 이란산 원유 이 수출 대금 있잖아요, 이거를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란이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요 대이란 뭐 제재를 전면적으로 복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란이 원래는 중국이랑 이런 뭐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거래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위안화 결제를 줄여라, 이 달러로 해라, 이렇게 계속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베네수엘라가 이제 달러 시스템에 재편입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 베네수엘라가 달러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결국에 미국채 수요나 미국 주식으로 더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 시스템으로 더 이렇게 들어오기 더 수월하고, 만약에 이제 달러로 거래를 안 한다고 하면 다시 또 뭐 위안화나 뭐 브릭스 통화나 뭐 이런 걸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에 또 다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베센트 장관이 계속 이거를 열을 올리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도 또 마찬가지고요. 사우디가 이제는 진짜 위안화 거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달러 비중이 줄어든다고 하면요 결국에는 이런 GCC 국가들, 걸프국들이 이 페트로달러의 위력이 줄어들면서 미국채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미국 주식, AI 이런 데 투자에 이렇게 거의 사우디아라비아나 걸프국들이 큰 손이었는데, 그게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미국 주시장이나 국채에는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달러 강세가 나오는 겁니다. 달러 강세가 왜 필요하냐면요. 이 지금 외국인에게는요. 채권 금리뿐만 아니라 이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게 환율도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환율 얘기하잖아요. 환율이 1,500원 넘어가서 1,600원 넘어간다. 요즘 뭐 환율 제가 컨텐츠도 또 해야겠어요. 환율이 우리나라도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주식은 많이 올랐지만 결국에 환차익, 환차손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번 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높은데 만약에 환차손으로 다 나간다고 하면요. 이 시중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쥐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려하기 때문에 자국 통화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달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강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는 하락하지만 달러가 강해지는 것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제 미국 정부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환차익 또는 이 환율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채 금리를 낮춰도 결국에는 미국채 수요를 더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강달러를 하기 때문에 유지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 금리 하락과 이 달러 강세의 이 분석을 보면요. 재무 당국이 원하는 이상적인 조합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는 내리고 싶어. 금리는 내려야죠. 당연히 이자 비용을 줄어들려고 하면. 그러면은 다른 이런 국채 투자자들에게 메리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달러를 좀 가치를 높이자 해서 강달러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금 가격을 당연히 눌러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이 조합은 시장이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을 기대할 때보다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을 우려해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때 더 쉽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즉 이 미국 국채 금리 하락이 항상 좋은 신호는 아니거든요. 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주식을 매도해서 미국 국채를 매수하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 강세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에는 이 채권 금리 하락은 증시의 호재가 아니라 경제 위기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과 금이 동시에 하락하는 이유는 뭐가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많은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금은 반드시 상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유동성 위기 초기에는 주식과 금이 함께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달러 강세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금은 이 국제 시장에서 달러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해지면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투자자에게 금 가격이 비싸집니다. 따라서 달러 강세는 일반적으로 금 가격 하락에 압력을 준다. 하락 압력을 주고요. 그다음에 마진콜과 현금 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레버리지 자산이 급락하면 투자자들은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 난 금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금이 하락할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실질 금리와 채권의 상대적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채의 실질 수익률이 높거나 앞으로 이제 달러와 국채가 강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 금을 보유하는 기회비용이 상승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 플러스 미국 국채 선호 플러스 유동성 축소 그게 바로 이제는 금 매도를 불러올 수 있고요. 주식 매도 그다음에 현금과 국채로 자금이 이동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동반 하락은 모순이 아니거든요. 주식과 이 금의 동반 하락은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시장의 달러 유동성 부족과 디레버리징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현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금 가격 누르는 이유가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 단순히 원자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금은 이 미국 국채와 경쟁하는 국제 준비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 구성을 할 때 이 미국 국채 대신 금을 늘린다면 이 금이 라이벌이라니까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금 매수가 확대되면은요 미국 국채 수요가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겠죠. 압력이 커지겠죠. 그다음에 미국 정부 이자 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그다음에 달러 준비 통화 지위가 약화될 것이죠. 그러면은 금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시장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달러가 무너지고 있다.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예로 지금 ECB 보고서 제가 저번에 해드렸죠. 다시 복습해드리자면 지금 보면 이 발표가요. 금이요 이 자산 비중에서 20%에서 27%까지 늘어났고요. 미국 국채가요 25%에서 22%로 떨어졌어요. 최근에
보면 이거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공부시켜 드렸죠. 제 거 예전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라이벌이 되고, 그래서 이 미국 국채보다 금이 더 안전하며 달러의 구매력이 장기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2에서 준비 자산이 오히려 국채보다, 미국 국채보다 금이 이제는 비중이 더 늘어났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내러티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따라서 이제 금 가격 급등은 이 미국 입장에서는, 워싱턴 입장에서는 단순한 이 상품 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이 달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의 시각적, 이 불신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달러를 눌러야겠죠. 당연히 달러를 통제해야겠죠. 종이금으로 달러랑 은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를 유도시키고요, 금리 인하 기대를 후퇴시키고, 갑자기 뭐 금리 인하, 아니 금리 인상 할 것도 아닌데 막 3번 올린다고 지금 요즘 기사 나오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할까? 달러 강세를 억지로라도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실질 금리를 그래서 방어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를 더 강조를 시키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협상을 통한 달러 결제 확대, 지금 이란이랑 MOU 지금 뭐 했다 안 했다 막 지금 막 파기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금 상승을 투기적 과열로 규정하는 내러티브도 이렇게 커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지금 이란 전쟁이 괜히 발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봤을 때 저는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랑 거의 뭐 유튜브에서 많이 안 읽어드리잖아요. 이런 지정학적 위기나 국제 정세 읽어드리면서 금리나 아니면 금의 가격이나 전체적인 거시적인 경제 변화 이런 거 읽어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읽어주는 유튜버들이. 저 해외 유튜버들 그래서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가는 이유가, 이게 그냥 발생한 게 아니에요. 다 이거에 연관성이 다 있는 겁니다. 전쟁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란을 친 거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의 이런 계획대로는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중간 점검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금가격 하락이 구조적 약세가 아니라 전술적 조정이라는 논리는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금가격이 떨어졌다고 막 슬퍼하거나, 저는 그런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 이 근본적인 원인, 이 금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졌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절대 안 바뀌었거든요. 지금 보면 이 미국 국가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는 계속되고 있고, 정부 이자 비용도 급증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재정 적자가 계속,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금 보유가 계속 확대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제재 이후 준비 자산의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중국과 신흥국의 탈달러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장기적인 통화 가치가 희석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정학적 블록화와 결제 시스템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 중에 일어나는 게 하나라도 없는 거 보세요. 다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뭐가 중요해지겠어요? 금이 당연히 중요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여러분들 공부 많이 시켜드리네요. 자, 그래서 미국 부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이 이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이 금리를 크게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통화 공급과 이 금융 억압을 통해 부채의 실질 가치를 낮추는 것이다. 근데 두 방식 모두 문제점이 뭐냐? 장기적으로 화폐 구매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금에게는 긍정적인 이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시나리오에서 금 가격이 달러 강세로 조정받더라도 장기 구조는 달라지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왜 금 하락을 오히려 반길까? 왜냐? 금은 이제는 미국 금융 시스템 의존도를 줄이면서 역시나 이제 탈달러화를 하기 위해서 금을 계속 중국이 모아가고 있거든요. 19개월 연속 금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금 가격을 떨어뜨려주면 중국한테는 땡큐죠. 여기 나와있죠. 외환보유액의 달러 의존도를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미국의 금융 제재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금을 모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 신뢰 보강하기 위해서 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이 원자재 거래와 이 비달러 결제 담보 기간 마련, 그러니까 히토르나 이런 거를 위안화로 결제를 늘리고 싶은데요, 위안화를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못 믿겠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그럼 위안화에다가 금을 많이 모으겠다, 그럼 우리의 신뢰도가 늘어나겠지 해서 금을 많이 모아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쟁이나 이제 금융전쟁 상황에서 이런 걸 대비해서 최종 준비 자산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중국도. 그래서 가격이 오히려 싸지면 싸질수록 매입 단가가 낮아지면서 중국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미국이 이제 금 가격을 눌러서 달러 우위를 강조하려 할수록 중국은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금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의 전략에 역설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뭐냐, 이 단기적으로 금 가격 하락이 달러를 강하게 보이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중국의 이 금 축적을 저렴하게 만들어서 탈달러화를 가속시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강달러 전략을 계속 피면은요,
단기적으로는 좋은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달러 강세를 만들면 이 미국 국채에 외국 자본이 유입이 되겠죠. 그다음에 수입 물가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원자재 가격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강한 달러는 부작용도 큽니다. 뭐냐? 이 미국 기업의 이 해외 매출을 달러로 환산할 때 실적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흥국의 이 달러 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이 세계 유동성이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빨아들이니까요. 그다음에 원자재와 이제 위험 자산이 하락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심화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편에서는 이제 중국과 같은 이런 판다 본드라고 하죠. 판다 채권이 나오면서 기반의 결제 시스템, 담보 시스템이나 비달러 무역 결제, 그다음에 지역 결제망, 통화 스와프, 디지털 화폐 뭐 이런 게 발전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라이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미국의 이런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고 여기에 갭이 있어요. 중국의 국채 금리랑 갭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라이벌로 이제는 더 이렇게 싼 자산으로 싼 자본 비용을 조달해서 더 발전할 수도 있고, 다른 데 이제 판다 본드라고 해서 판다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제 미국 국채에 라이벌이 서서히 생기는 거다. 이 미국 달러 강세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그런 이런 부작용이 계속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금, 주식, 채권이 움직이는 시나리오별 해석을 하자면, 물론 뭐 미래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나리오 한 4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시나리오 A는 이 달러 방어가 성공하는 경우인데요. 달러 강세가 유지하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로 자본이 이제 유입되겠죠. 이 경우에는 금이 조정받고 그다음에 주식도 이 반도체나 이런 게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시나리오 B는요, 유동성 위기와 지금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제 주식과 금이 함께 하락할 수 있겠지만 금이 이제는 주식보다 나중에 먼저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다음에 시나리오 C는 이 미국이 다시 대규모의 통화를 완화하는 정책에 나서는 경우에는 달러가 약해지고 실질 금리가 하락합니다. 이 경우에는 금이 진짜 강하게 미친 듯이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반등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 채권은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D, 그러니까 4번째는 중국의 이 금 축적과 이 비달러 결제가 가속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 단기 환율과 관계없이 이 금의 전략적 가치가 더 상승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쪽을 더 크게 보고 있어서 금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이 바뀐다니까요. 이제 점점 이 기축 통화의 변화기가 온다니까요. 기축 통화가 이제 서서히 뭐 위안화로 가든 아니면은 그냥 다국화로 가든 지금 이렇게 바뀌면서 결국 그 사이에 금이 엄청나게 금 가치가 중요해질 것 같다. 저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많이 모으는 거고요. 시세 차익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위기가 오면 금 가격은요 그냥 2배, 3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 통화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원 전쟁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미 지금 미중 간의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핵심 자원 전쟁이 이제 뭐 중국이 벌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유와 천연가스, 그다음에 금과 은, 구리, 히토류 핵심 광물, 반도체와 메모리, 전력망과 뭐 발전 설비, AI 데이터 센터, 식량과 비료, 해운과 물류망, 결제망과 금융 인프라, 이거 전쟁이 지금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죠. 이거 잘 보시고 중요해지는 건 역시나 금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점점 미국에서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오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유튜버는 99명은 다 미국이라고 하지만 저같이 한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주식이나 아니면 금에 투자하는 이유가 서서히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이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강하게 이거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뭐 금융이나 달러로 이거를 어떻게 무기를 사용해서 중국을 해보려고 하지만, 중국은 제조업과 자원 공급망을 무기로 경쟁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실질적인 거는 제조업과 자원이거든요. 이게 없으면은 금융이든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점점 더 이제 중국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보면 높은 금리랑 막대한 재정 적자, 금융 뭐 이자 비용 증가, 그다음에 부유층의 자산 효과, 외국 자본 유입, 이런 거를 동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강하게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채를 지금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가 있을까?
이 과정에서 이제는 달러가 강해지고 유동성이 축소되면 주식과 금이 동시에 하락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금 가격 하락은 장기적으로는 이제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강달러를 하면 할수록 미국에 또 약해지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오래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왜냐? 중국의 라이벌로 계속 크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이제 미국은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은 단기적으로 지금 달러를 강화해서 이 자국의 재정 금융 시스템을 방어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과 신흥국 이 금축적과 그다음에 탈달러화를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인 이 달러 패권과 이런 게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앞당길 수가 있다. 그래서 금 가격 하락은 달러의 최종 승리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달러와 이 금 사이에 벌어지는 이 장기 통화 전쟁의 한 장면이지 앞으로 이제 벌어질 전쟁에서는 금이 서서히 승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멤버십이나 이런 거 저한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나 후원해 주실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멤버십으로도 제가 가끔 영상 올리니까, 그리고 라이브도 가끔 하면서 멤버십으로 올리려고 생각 중이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이제 더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거 영상 더보기란에 이 링크 있거든요. 쿠팡 링크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지금 보면 이 최근에 금 가격 하락한 이유가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한번 봤거든요. 결국에는 미국이 지금 부채 딜레마나 그다음에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단기적으로 강달러를 유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됐습니다. 감사합니다.